에어비앤비라고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. 저 자주 이용합니다. 네, 이게 여기. 이제 사실은 요것도 한번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려요. 실적 발표가 요새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엄청 분석해 주시네요. 주가 분석. 네, 한번 실적 발표를 하면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실적 발표가 많아서 실적 발표 때는 제가 좀 해드립니다. 실적 발표 때문에 좀 해드리는데 실적 발표가 나오면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. 마구잡이를 하는 건 이게 주가 분석이 아닙니다. 사실은 데이터를 숫자를 제가 또 수학과 아닙니까? 수학과로 통계를 제 부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대학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. 모든 건 다. 이게 기본적으로 에어비앤비는 사실은 이제 성장은 했지만 숨고르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. 사실은 1분기 매출은 22.7억 달러인데 Y2Y가 컨센서스를 상회하긴 했습니다. 순이익도 사실은 급감을 했습니다. 다만 마이너스 Y2Y가 41.7% 정도로 유일하게 이 상위에 어쨌든 있는 그런 기업 중에서는 순이익이 급감했습니다. 순이익 급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예약은 되게 많이 늘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예약은 많이 상회했지만 요 부분에서 예약을 상회하는데 좀 뭐랄까 이게 그 예약은 상회했는데 평균 숙박 요금이 소폭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에어비앤비가 사실 관세나 이 트럼프 정책에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죠. 많이 받습니다. 왜냐면 이게 캐나다 관광객이 많이 줄었어요. 여행이. 그러면서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많이 안 해요. 왜냐하면 에어비앤비야말로 사실은 미국의 어쨌든 자국 내 내국인 중심으로 미국 내 예약이 대부분 운영되는데 캐나다 여행이 분기 말로 가장 둔화가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게 많이 줄었고요. 이건 2분기 가이던스도 사실은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에어비앤비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은 아마 관세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성장 둔함이 시장 포인트도 그럴 것 같아요. 북미 시장은 부진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행 수행이 정체가 될 것 같고요. 트럼프의 불확실성에 어쨌든 무역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 에어비앤비라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부킹 및 윈도우 단축도 될 것 같고 소비자의 여행 시점과 숙박 간격이 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심리 위축이라든가 신중한 지출 신호가 많이 됩니다.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지만 전반적인 주력은 북미입니다. 북미.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가장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큽니다. 생각보다 크고요. 가격 상승이나 실적 개선도 이쪽이 가장 크고 전체 예약에서 이제 미국 시장을 두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약 기준의 30%를 차지합니다. 여기가. 그래서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이 둔화되면 전체 실적에 가장 큰 타격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요게 어쨌든 전체 시장에서 큰 비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투자를 하실 때도 여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북미 경기나 소비자 심리 회복 여부가 어쨌든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고 트럼프가 요의 관세나 캐나다 다른 나라는 필요 없고요. 캐나다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름 시즌까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에어비앤비의 어쨌든 그 매출과 상관없이 에어비앤비의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신중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